53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은 기초조사, 입안,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면 주지스님, 협심증 걸렸네 외워두면 여기 요거에 대한 효력 발생, 즉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위자안이 직접적으로 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속적 계획이 된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배웠죠? 그러면 얘들이 행위자안 하게 되는 건 언제냐면 이 얘기를 지형도면에 고시했을 때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시험 볼 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린 거고, 결정 고시돼서 이 내용에 지형도면 고시가 있으면 이때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시행 중인 공사의 기득권 보호 조치에 대한 얘기가 등장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해서는 이 관리계획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거는 계속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맞죠? 내가 이 자리에다가 계획관리지역이어서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 자리가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됐고 주거지역은 숙박시설 못 짓는다. 그만둬. 이런 말도 안 되죠. 이게 뭐다? 기득권 보호 조치예요. 원칙입니다.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공사 착수한 자는 하려면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안 하려면 말고 결정권을 준다. 다시 보세요. 일반적으로 지형도면 결정고시가 됐다면 기득권 보호 조치 그냥 고 이게 맞죠. 그런데 우리 보는 것처럼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냥 고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고냐 스톱이냐를 묻는다. 무슨 뜻?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할 놈들을 추린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시가 조정구역은 여기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시가 조정구역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종도 공항이 있는데 여기에 공항이 들어온다는 거 발표하기 전에 내가 여기다 뭘 만들었냐면 3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바닷가 경치가 좋으니까 연달아 펜션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게 쭉 들어오게 된다면 나름대로 장사 속에서 장사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돼서 앞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인데 20년 지정돼서 20년간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기득권 보호가 돼서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 여기다 지금 내가 바닷가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3층짜리 건물 지면 어떻게 그냥 지을 때부터 좋겠다고 해서 1층에 음식점이 들어왔고 2층에 호프집이 들어왔고 3층에 노래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정구역 돼서 아무도 없어요. 뭐 펜션도 못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녁 때 음식점에 2층, 3층 사장이 와서 술 먹어요. 그리고 2차로 노래방 3시 가요. 호프집 가서 마셔요. 그리고 3차로 노래방 가서 마셔요. 셋이 서로 그냥 네가 내 편, 내가 네 편 이러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안 할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스톱으로 추려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굳이 하겠습니다. 그럼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시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들 성향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럼 이게 개도시 수 외울 수 있죠? 개도시에 물 뿌렸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개도시수에서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제한구역엔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40년, 50년 전에 지정해서 기득권 보호자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속이라 누가 뭐 허가 낸 적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쪽은 굳이 뭐 그런 얘기를 깊게 두지 않고 있지만, 우리 보는 것처럼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떻게 해요? 고냐 스톱이냐 묻는다. 이해되셨어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 나오죠. 다음 중 도시관리계 결정고시로 행위자를 받았다면 공사 착수자는 그냥 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1번 개발제한구역, 2번 무슨 용도지구, 3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시가조정구역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3월 내 신고하고 한다. 이해됐죠? 다음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도시공간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이때부터는 6월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거는 이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조문을 공부하다가 평면적 개발과 입체적 개발을 나눈 거예요. 보시면 내가 일정 땅에다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했어요. 그럼 이게 평면적 개발이죠? 그럼 이게 형질 변경의 허가를 받고 이게 끝나면 건축 공사를 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건축 허가 내고 할 수 있는데, 형질 변경 공사를 딱 하는데 이 자리에 이게 지정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형질 변경 공사가 됐지만 이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무조건 진행, 아니면 방향을 바꾸느냐.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 사람이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를 끝내놓고 지금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딱 지정돼서 도시관리계획 효령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걸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여기다 이거 한다면 건축 허가 받고 착공신고는 안 됐잖아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토목공사가 이걸 위한 거였다면 1년 이내에 나 이거 하겠습니다. 1년 이내에 이렇게 1년 지났다면 요것만 하고 이거 안 했다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1년 아직 안 돼서 자금은 없어요. 하지만 돈 마련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6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지정됐다.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지정된 날로 앞으로 못해. 하지만 난 토목공사 기득권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 이거 하겠습니다. 6월 내 건축허가 신청하면 받아준다고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여기다가 숙박소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토지형질 변경했어요. 그리고 되고 나서 토목공사 끝났는데 지금은 조금 토목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내년 2월 달에 내가 갭돈 받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돈 받아 사겠다고 조금 공사를 쉬고 있었는데 뭔가 지정이 돼서 이제 못 져. 그럼 이 사람 못 짓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요게 인터벌이 1년이 안 넘어갔다면 지정된 날로 6개월로 신고하고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넘어갔다면 계속적으로 공사해준 기득권은 본인이 너무 오래 가서 포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은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지용도명의 고시,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고시되면 지용도면이 표시된 지용도의 도시관리 내용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제출해서 보여줘야 된다. 모든 사람이 이 도면을 보고 이 내용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관양동 어디부터 어디까지 용도지역을 어떻게 해요?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로 바꿉니다. 이렇게 고시한 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도를 딱 그려서 지형도면에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변경 전 이종 일반 주거, 변경 후 준주거, 이러면 딱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을 승인할 때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 수립관에 대한 얘기에 관해서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 도지사 승인 받는 거 아까 저기랑 똑같죠? 입안 결정이랑.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구 단위 계획도 여기서는 도면에 대한 건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아까 결정은 승인 안 받아. 결정은 직접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받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 30일 승인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본인이 직접 위반했다면 이들의 의견을 통해서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걸 고시한다. 지형도면 작성 고시는 내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도로 그리게 된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전비,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럼 여기 정리, 도시개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모두 5년 단위의 타당성 검토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안 한다고 했죠. 둘 이상 시군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면 5년 주기로 지독한 지자체, 지역적인 대립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특관시군에 대한 얘기, 도시관리계획 정비할 때는 다음을 검토해서 입안 반영한다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서 3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그 내용의 정부 일부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거, 또 용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 용도지구가 중첩되어 지구단위계획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그에 대한 해제 여부 등의 용도 전체의 타당성에 대한 것들 내용 여러분이 좀 간단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반영해 줘야 된다. 다음은 자기발전 구상 써있죠?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은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때는 계획설명서에 장기발전 구상을 포함시키며 이때는 그때 못된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요. 도시기본계획은 기수가 승리할 때 노래 부르고 공을 세웠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서 공청회라는 게 있죠.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기립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지스님 협심증 걸렸네. 기억나는데 여러분 지방의견촌이나 협의시면은 뒤에나 앞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 동네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동네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광수 10분 생각 기억나세요? 광역 계획권에 광역 내용 기억나시죠? 광역시에 인접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아니한 10만 미만의 돈은 안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광역 도시계획에 흡수된대요. 올롤 전부 모두 포함된 경우 기억나시죠? 이런 데는 기본계획 안 세우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런 데는 기본계획을 안 세웠다면 관리계획 세울 때 이 관리계획이 구체적 계획이지만 거기에서라도 이 관리계획에 이거는 이런 장기발전 구상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쓴다는 얘기고,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는 기본계획을 안 세운 데는 공청회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할 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 들으란 얘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기본계획을 안 세운 도시가 어디냐? 수립하지 않은 시군 광수 10분 생간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올롤 광역계획에 모두 흡수돼서 그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모두 반영한 때는 안 세운댔죠. 그럼 여기서 구체적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세울 때 장기발전 구상과 못했던 공청회를 그때라도 해주란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좀 잘 썼더라고요. 도시계획 비교,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급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계획권 내부에 세운다. 여기는 특강시군에 세운다. 여기는 도시관리계획은 특강시군 외에 여기는 도두 국가계획도 계획수립권자가 된다. 기억나시죠? 다음은 구속력 없고 여기 있고, 행정쟁송의 대상 행정쟁송은 여기만 있다. 다음은 주민의 의견 전체 공청회 여기는
공고 열람, 그다음에 열람 기간 30일, 30일,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랬어요? 행위 제한되니까 무제한. 그다음은 효력 발생 시기는 여기는 효력이 없죠. 행위 제한 안 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지형도면 고시일. 이해되시죠? 결정고시일이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일. 그다음 어떻게 해요? 타당성 검토. 얘는 5년 주기로 하면 싸움 나니까 안 하고 얘는 5년마다 한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도시관리계획은 충분히 내용이 인지가 됐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도시관리계획 구체적 내용인 용도, 지역주, 구역 나누는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내용 정리가 충분히 됐을 것 같고, 자, 하여튼 잘 보내시고 바로 또 강의 날짜 공지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본 학원에서 수업을 좀 들어보고 싶다, 오프라인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02-502-2004로 문의하시고 일반적인 날짜는 금요일 날 오후에 수업을 찍되 조금 탄력적으로 평일 저녁에도 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꼭 오시기 전에 물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 계획에 대한 입안 결정 성향, 즉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도시관리계획 구체적 강론으로 들어가서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거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